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좀 더 이 책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목처럼 도시의 이제 미래를 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서울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걱정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의 군소 도시들, 군이나 시 단위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솔직히 좀 인정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기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역시 인구가 많이 주니까 뭔가 호재가 이제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미 그런 지역에도 우리나라 사람 몇 천만 명이 터전 잡고 계속 살고 계신데 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저는 도시의 생장을, 그러니까 성쇠 필멸을 받아들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늘 있었던 거고요. 정말 너무 긴 얘기인데 최초의 도시였던 수메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근원적인 얘기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전국과 정치 판도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거제도 좀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네요. 조선이 잘 나갈 땐 그랬지만. 맞아요. IMF 때 전국이 시달릴 때 거기만 살아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불황돼가지고 쫓아냈고 그 능숙한 숙련공들. 네. 근데 이분들을 도로 불러들이려고 그래도 지금 다 평택 삼성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못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멸하는 거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려면은 거기에 몰아줘야 되는데 네. 그럼 다른 지역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 그게 이제 부산이 공격받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역 균형을 위해서 서울에서 뭔가 달라 그러는데 네. 왜 부산에만 줘야 되냐는 설명을 못 해요. 산업은행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부산 이전. 네. 지난해인가 어느 고위 공직자가 그러셨다면서요. 줄 건데 더 이상 균형 발전 말은 하지 말아라. 아. 정말 균형 발전이 중요하면 부산 주면 안 되는 거다. 예를 들어 전주도 지금 금융 달라붙었잖아요. 맞아요. 농협과 그랬는데. 예. 그렇게 전주 같은 데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전주도 65만이기 때문에 더 작은 데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몰아준다는 방식은 맞지 않는 거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과감히 일부 조금 포기하고 몇몇 메가시티 중심으로 집중시켜서 그 지역들로부터 혜택을 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냉정하게 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근데 이제 사실 뭐 박사님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셨을 때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사님은 누구보다도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뭐 보시는 분들 잘 아시지만.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때는 혁신도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다 하냐. 한두 개든 몇 개든 소수의 선택과 집중으로 그걸 해보고 그걸 축으로 해서 그 에너지로 또 근처를 육성하고 하는 거지라는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가들이 지금 상황에선 못 하겠는데요. 네. 그죠? 그렇죠. 못하는 상황. 네. 너무 기대는 설명 안 하시죠? 정치인들 말하는 공약 같은 거 늘 반복되잖아요. 네. 경의선 지화 공약 몇 번 나왔는데. 맞아요. 이젠 좀 아셔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표를 조금이라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소멸되면 내 집값, 내 땅값, 내 가게 어떻게 운영되지 그 걱정하거든요. 이 군소 지역을 중심으로 터전 잡고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대응해야 될까요? 집이 값이 왜 언제나 올라야 합니까? 이건 역사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도시라는 건 늘 생자필멸이 있어가지고 네. 올랐다가 내리기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정말 자본주의 국가에서 네. 개인의 선택에 따른 매몰 비용이거나 기회 비용인 거죠. 네. 그걸 국가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전 그거는 공산주의를 지향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또 이 책 읽다가 충격적인 대목, 사실 저도 약간 부끄러웠었는데 지자체 일부에서 귀농, 귀촌 또 네. 귀업까지 네. 귀업까지 해서 그렇죠. 이걸로 우리 지자체에 다시 사람을 몰려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지자체를 부흥하려고 합니다. 보고서들 많이 써드렸는데 그건 대안이 아니다라는 딱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귀농이라는 걸 이미 박정희 대통령 초기 때 했었는데 네. 그때 했던 게 혁명촌하고 네. 귀농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룸팬들 보기 싫으니까 이 군사정권 보기에 다 내려보내서 농사짓기 하면 되지 않겠냐? 다 실패했습니다. 다 돌아왔고 한두 군데 남은 게 지금 진천의 귀농마을 같은 데밖에 없어요. 그거 없고 다 안 되는 거고 인위적으로는. 또 하나는 이제 중앙대 마강리 교수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청년 오라 그러지 말고 은퇴한 고도성장 세대를 불러들이면 건강하고 나름대로 네. 자산도 있고 좋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쪽 지자체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말단까지 가면 마을까지 가면 네. 싫어하는 거죠. 네. 심지어 타지 사람도 아니고 출향민도 싫어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첨예하게 드러나는 게 네. 주변에 공단이 들어섰을 때죠. 네. 공단이 들어서면 예를 들어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때 보상금 주는 기준이 정말 가혹한 거죠. 그 마을에 100년 살아야지 마을 주민을 인정해주고 보상금을 나눈다. 마을이 10명이면은 3명만 원래 그런 식의 100년 사는 사람이고 네. 7명이 그 뒤에 들어온 귀농인인데 네. 3명만 받고 있어요, 보상금을. 이런 거를 해서 지자체들은 이거 마을 귀하가 손 못 댄다고 지금 손 놓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마을 발전기금 내라 그러고. 맞아요. 물론 이거는 필요하긴 합니다. 네. 새마을 운동 때 인프라 깔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라는 건데 네. 그걸 계속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책에 소개했듯이 전남 어느 지역에 귀촌하려는 분이 마을마다 얼마 내려오는지를 적어서 고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래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의 말단까지 내려가면 네. 아직 진심으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걱정하지 않는구나. 걱정했으면 정말 두 발로 나왔겠죠. 제발 우리 문에 그렇겠죠. 와달라고. 맞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배타적인 거예요. 네. 전 그래서 더 인구가 자연 소멸하고 그 지역들에서 네. 그리고 압축 도시로 몇몇 지역 거점이 되고 남았을 때 아마 많은 지역은 기업농 차원으로 전환될 거고 그쯤 되면 이제 다음 정책을 펼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거는 시간이 해결합니다. 예. 제가 이거 뭐 저도 에피소드 하나 드리면 귀농 관련해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한번 농진청 의뢰받아서 한 게 있었어요.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한 1,500억 들여서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상주시에. 네. 그거 이제 할 때 그 동네에 성공한 귀농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이 여기 와서 이런 귀농 관련한 프로젝트 해주시는 거야 고마울 수는 있는데 저는 누가 개인적으로 귀농 희망자가 와서 자기에게 아 귀농에서 성공하셨는데 저도 귀농하려고요 하면 자기는 찬성 안 한대요. 그래서 아니 왜요? 여쭤봤더니 내가 이 동네에 이사 와가지고 지금 농사 짓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 넘고 이제 15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자기를 부르는 표현이 이사 온 김씨래요. 15년이 지났는데 이사 온 김씨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사람을 토착민으로 인정하나 봤더니 방금 알려주신데 100년이네요. 그 규약이 적혀 있기도 해요. 규약이 적혀 있어요? 마을 규약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3대를 걸쳐 살아야 예. 마을 사람이다. 이야, 우연히 같은 시에 살고 있지만 농사노초는 시간과 네. 도시 시간 다른 거죠. 다르군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시고 예. 지자체끼리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닌 거죠. 정말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죠. 네. 받아들인 사람이 뭐냐면 베트남 사모님들. 정말 절실하니까. 네. 받아들이셔가지고 딴 데서 말씀드렸지만 농촌 3대 권력 중에 하나인 분여회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분의 아드님들은 이제 대통령이 되주는 자유가 생긴 거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다.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계속된다면 막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에게 힌트가 되고 조언이 될 만한 내용으로 귀농귀촌 그걸 이런 방식으로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를 보완하거나 어떤 게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귀농귀촌이 아니라 그 군소도시 근처에 우리 서울로 따지면 신도시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혁신도시 이거 개발해 놓으면 뭔가 조금 새로운 산업 거점도 생기고 외지에서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많이 밀려올 줄 알았더니 이게 대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안 오죠. 네. 예전에 인구가 늘 때는 왔지만 네. 이제 인구가 줄고 있기도 하고 집중화도 심해지다 보니까 네. 안 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성공한 데가 있나요 지금? 안 원래 기대해서? 보여요. 안 없죠. 보여요.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했던 게 뭡니까? 예. 그 팔도 분할하고 대학 분할해가지고 균형하던 거를 싹 없애버리고 네. 실력에서 뽑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혁신도시 그렇게 했었어야죠. 딱 세 군데쯤 했어야 됩니다. 경기는 빼고 네. 충청, 호남, 전남 했으면 됐을 텐데 네. 경남으로 음. 뿌려버렸고 그것도 뿌리면서도 군들기 사이에 도시 경계 지역 배분했죠 또. 그렇죠. 거의 유일한 게 전남하고 광주 혁신도시인데 나주 한복판에 있죠. 빛가람 도시. 예. 여기는 그래서 보면은 광주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나주가 다 해먹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철도 놓는 것도 맨날 싸우시는데 예. 이걸 안 했어야죠. 궁극적으로. 하지만 이미 이렇게 돼버렸고 2차 공공의 이전도 1차 때 줬던 데 다시 한번 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구미, 김천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예. 구미, 김천에 또 가는 거를 과연 예천이 바랄까요? 상주가 바랄까요? 우리 봉화, 그렇네. 경북의 비화시란 말 있잖아요. 예. 봉화, 영양, 청송 이 지역들에 오라고 하겠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한국적인 풍토화에서 쉽지 않다. 네. 이건 히딩크 같은 사람이 외부에서 와야.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한미 FTA가 가져갈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그 심리인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방금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혁신 도시가 건립되고 나서 일어나는 현상이 구도심에 살았던 분들이 새 아파트 살고 싶어서 글로 가다 보니까 구도심이 공동화됐다면서요. 그렇죠. 신도시 만들면은 딱 네. 서울 경기권과 부산에서 먹길 바랬는데 네. 싹 빼가지고 자기 지역 사람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농사노촌 다 빨아들이고 그 동네 약간 작은 면단위, 읍단위 다 빨아들여가지고 공동화되고. 예. 그러니까 유지분들은 문제가 없죠. 땅이 다 있으니까 고도심과 택지지구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
유지분 때문에 망한 사례가 강원도 어느 지역의 이제 대학인데 통합하면서 캠퍼스를 저 산속에 만들었어요. 땅 투자했다가 실패하신 지역이래요. 근데 거기다 캠퍼스 만드는 바람에 네. 학생들도 고생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학생들이 내려오지도 못하고 읍내로. 학생도 힘들어요. 아니 자기 땅 투기해서 실패한데 학교를 지으면 어떡해요. 되게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학들을 보면 외곽에 짓는 외곽인데 많아요. 약간 땅 문제가 있잖아요. 네. 지역 사학법인들. 네. 뭐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특강 요청해서 갔던 곳은 그날 마침 공교롭게 또 눈이 엄청 내린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눈 내리고 그게 약간 비가 섞인 눈이 내려서 한 9시쯤 되니까 그게 어은 거예요. 그렇죠. 그 대학교의 그 총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아, 박 교수님,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날씨가 이래서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뭐 벌써 뭐 제설 작업 다 했던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도착하시면 학교에 들어오지 마시고 정문 옆에 저희 그 경비한테 말을 했으니 차는 그 사람한테 맡기고 노프가 있으니 노프를 잡고 그 위까지 올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어가지고 학교 그 총장실이 있는 그게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한 60도 돼요, 각도가. 거의 저기 뭐 암벽 등반 그러니까요. 안나푸르나 빙빙이 박하듯이. 물론 학생들 중에서 아주 균형감과 있게 이렇게 팍팍 밟고 올라가는 애도 있지만, 괜히 저 같은 사람 넘어지면 또 낭패 볼까봐 그건 노프도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그거 해야 되겠네. 그 신발 등산하고. 자, 참 이 부동산이라는 게 박사님 말씀 쭉 듣고 보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인정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땅이 다시 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그 부가가치로 다시 한번 경제가 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말씀에서 이어가면은 네. 답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한국은 땅이 너무 넓다. 넓다. 너무 넓다. 산단 부지들, 성문 산단, 네네. 새만금 산단의 그 넓은 땅들, 그 못 채우고 있잖아요. 못 채워요. 근데 계속해서 강박관념처럼 땅을 만들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부지 만들어 놓고는 정치인 바뀌어버리면 버려버리고 너무나 많이 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더 만들고 할 게 아니라 개발할 게 아니라 있는 것만이라도 좀 재활용해라. 바로 얼마 전에 광양만권 혁신도시에 하동 가가지고 갈사만 조선단지 예정지 텅 비었더라고요. 네. 바로 며칠 전에 보니까 20주년 맞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택지 개발한다고 보상금 준다고 돈 나갔지, 만들어 놓고 비워놔가지고 낭비지. 결국 하고 있는 게 발전소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런 낭비만 줄여도 한국이 정말 나아질 수 있는데, 그리고 구도심 발전시키고 자꾸 그거 안 하고 옛날 방식으로 하고 택지 만들고 하면은 사람 온다 생각하니까. 근데 그쪽에 정치인 행정가들이 예전 방식을 못 버리셔가지고, 또는 시민들도 그래요. 제가 구미산단 답사를 갔었는데 네. 4산단인가요? 예. 하이테크밸리 갔다 택시 타고 오다가 너무 멀지 않냐, 바로 옆에 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빈 땅이 있거든요, 그 옆에. 했더니 기사분이 아니 신도시 지어야 사람도 몰려든다고. 여전히 개발 시대의 환상을 시민들과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의 표를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역이 망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더 넓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또 전문가시니까. 그동안 애환이 있어서 저도 받아서 한마디 더 하면, 또 한 가지는요. 저도 이제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고 또 이런 분야를 산단 조성하는 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자리예요. 아, 그렇죠. 봤더니 산단들의 이름이 어떤 거는 경제자유구역, 어떤 거는 첨단 연구산업단지, 어떤 거는 또 국가산업단지, 어떤 건 일반산업단지. 단지들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요. 관광특구단지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특정한 부류의 단지가 생기면, 그런 종이 하나 생기면 그걸 관리하는 과가 생겨야 돼요. 그럼 과장 자리가 하나 생기고 그 위에 그 과장 관리하는 또 국장 자리 같은 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런 제도들 중에서 일몰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도 많이 했었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졌던 배경이 IMF 때 외화 부족하니까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어주자. 여기서 공장 짓고 사업하면 우리가 세금 면제하고 뭐 해주고 하겠다라는 걸 하려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일몰 사업이었거든요. 일몰을 해도 되잖아요. 이제 IMF 외환위기 끝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몰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안 합니까 했는데, 그분들은 그 얘기 절대 안 했지만 봤더니 그것 때문에 생긴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걸 없애면, 아니 우리 부에 그러면 과장 자리 티오 몇 개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 위에 실장 국장 자리 티오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한국의 일몰제도라는 게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없어요. 최근에 공원밖에 없는 것 같네요. 또 대표적인 게 강원랜드법. 아, 예. 그것을 일본제잖아요. 네. 지금 3번인가 연장했죠. 세 번 연장했죠. 이제는 이제 주민들이 가보면은 예. 그냥 영급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즘 냉정하게 말하면 도마코들을 양성함으로써 강원도 살아남겠다는 얘기인데 네. 너무 가혹하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결론 한번 네.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워낙 방대한 자료와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보셨던 통계로는 우리가 메꿀 수 없는 부분까지 다 메꿔주셔서 내용이 정말 방대해서 그리고 진짜 제주도까지 가셨어요. 맨 뒤를 보시면. 그래서 물 부족도 얘기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문장은 너무 과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의 도시들의 미래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주세요. 현상 총평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총평. 예. 양극화가 계속 진행될 거고 집중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인구는 늘진 않을 것이고 예. 늘 수 있는 방법은 제가 2가지를 늘 말씀드리는데 네. 하나는 특히 지방에서 고위직의 남녀를 거의 절반으로 하면 됩니다. 오. 그러면 젊은 여성들이 가라고 해도 머물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고 있으면 지역에서 산다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 그 업계에서 일하는 남성들을 인구를 늘리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부장제 하에서 부양가족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여성들은 떠납니다. 그거 싫으니까 또는 안 되니까 한 게 혁신도시 이전인데 네. 여성 공무원들 거의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민이죠. 네. 저 잘하시겠지만 지금 이민 경쟁이잖아요, 세계는. 그렇죠. 근데 한국이 이민을 받을까 말까 고민할 때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20, 30년밖에 시간이 없는데 지금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따지고 있고 뭐 저임금 쓰려고 하고 있으면은 국제연선을 모르니까 이런 패착들을 벌이고 있고 이거는 정말 이분들이 한 번도 외국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학원에 가서 백인 외국인 말고 정말 저기 포천에서 서울 금천구에서 일하는 분들, 의성에서 깻잎 따는 분들을 안 만나봐서 그래요. 대도시의 핵심 지역에 사는 중산층들은 외국인 안 만나거든요. 네. 한 번이라도 한번 5일장 가가지고 아시아마트 한번 들어가 보면은 맞아요. 정말 달라지는 거죠. 깜짝 놀라죠. 파는 부위도 다르잖아요. 고기들도. 그럼요.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부위랑 달라가지고 그만 보면 달라지는데 모르다 보니까 한국인 여성만 어떻게든지 몰아붙여가지고 인구 늘리려고 그러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혁신적인 정신혁명을 하지 않는 한 네. 이 추세는 바꿀 수 없다. 양극화는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전략을 한다면 여러분이 예전 방식으로 사시는 도시에서 외곽에 집을 사서 이제 갈아타기 한다는 방식이 어느 지역은 하면 안 통할 거다. 이거를 국가 책임질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기회비용인 거다. 네. 근데 지금이라도 걱정되시면은 매몰 비용으로 인정하시고 빠져나오시라. 특히 저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지역 갔을 네. 때. 강의 끝나면 찾아와요. 어쩜 좋겠냐. 그 지역의 젊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안 가본 저희 동네인데 안 가본 데도 가보셨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쩌면 좋겠냐. 그 직업을 물어봤어요. 네. 사회복지사래요. 예. 아, 그럼 계시라고. 고령화 될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아닌 분들은 과감히 나가시라. 어쩔 수 없다. 이게 여러분이 왜 애향심을 가져야 되느냐. 한국인들이 던지지 않은 질문이에요. 애국심과 애향심은 너무 자명한 원리라 이거를 부정하는 걸 감히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세계에는 여러 사상이 있는 거고 예. 개인주의도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주의자로서 왜 정치인과 행정가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희생해야 되느냐. 과감히 옆 동네 가시라. 중요한 말씀이네요. 예. 그거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여순광입니다. 예. 여수순천 광양은 인구가 비등비등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동네 아파트를 만들면 광양 사람이 순천으로 가고 반대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해서 아파트 짓고 택지 개발해요. 네. 그런 식으로 옆 동네 간다는 선택지를 정치인들한테 내밀어라. 그래야 긴장하겠네요. 긴장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아닌 패권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 답이 없죠. 근데 지역 유지들이 민주주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본주의 원리에 거부하면서 일당 독재하면서 어느 지역이든 예. 미래가 없는 거죠. 네. 자기 사는 생활권 말고 그리고 서울 말고 다른 지역 한 번만 가보라고. 이건 제가 인문학자로서 바라보는 비교적 관점인 건데 네. 내 지역하고 서울만 보면 서울 나쁜 놈이에요. 서울이 다 뺏어들었다. 예. 근데 내 지역이 아닌 다른 비서울 지역 가보면은 네.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평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서 나오는 답이 있을 겁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제가 우리 김시덕 박사님의 개인적으로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그 뒤부터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저도 업무 때문에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가보게 된 거지. 안 그랬으면 솔직히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이나 갔겠죠. 근데
지방에 가보니까 느껴지는 성찰, 그리고 그 동네 재미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우리 김시덕 박사님 책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이 중에서 또 지도도 간간히 넣어주셨고 또 사진도 많이 넣어주셨어요. 국가를 위해서라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정말 재미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지방도 간간히 한번 해외 놀러 다니실 때 섞어서 다니시면 나에 대한 경제적 판단, 그리고 국가에 대한 경제적 판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변하는 흐름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박사님께서 많은 시간 할애해서 이렇게 책을 옥고를 집필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어디들 다니실 예정이십니까? 얼마 전에 탈고했고 7월에 나올 책은 네. 경기 서부와 충청도 서부입니다. 아, 경기 서부, 충청도 서부. 그래도 약간 핫한 데로 이제 왔네요. 말씀드리면 아실 화성, 평택, 당진, 서산, 예. 아산 예. 핫하죠. 예. 이런 데들을 묶어서 이제 대설관을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 책이 끝이 보령 서천인데 네. 서천하면 잘 아실 거예요. 빈 신도시 만들다가 실패했지. 그렇죠. 군장 산단 만들려다가 버려버리는 바람에 그 대가로 수목원 줬는데 예. 장안급이 버려졌지. 끝없는 실패 연속. 예. 국가가 계획 던져놓고는 다 빠져버리고 준 거는 화력발전소밖에 없는. 네. 그거까지 보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중부권으로 갈 생각입니다. 대전, 세종, 청주가 자리 잡아줘야 네. 사람들이 자기 고향 떠나서 문화생활을 위해 서울로 오는 일이 없어진다. 네. 자기 지역에서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 네. 중부권의 중심이 잡혀야 된다. 이게 서울 공화국으로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을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 작업은 대세청입니다. 네. 뭐 박사님 하여튼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뭐 국토 여기저기 저희를 대신해서 한번 탐방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책 많이 내주세요. 또 한 가지 또 자주 불러주시고. 아,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건 항상 그 저 박사님께서 뭐라 할까요? 책을 정갈하고 절제돼서 쓰세요. 근데 지금 이게 워낙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이슈이다 보니까 좀 세게 지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근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네. 몇 년 뒤에 그 뒷감당을 치르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컬럼 쓰고 나면 몇 년 뒤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또 학자들이 얘기해야지 또 정치가들은 또 그게 뭐 또 감언이설만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책도 곧 기대하고요. 네. 저희가 하여튼 종종 좀 시간 내주시면 모시면서 고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뵙게 돼서 네. 자주 불러주시면 네. 늘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